일단 이거는 제가 분석한 걸 그냥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 쫙 모았어요. 이걸 내용을 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작업을 한 건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국어가 됐건 과목이 됐건 아니면 공부가 됐건 그게 뭐 자기가 잘하고 싶은 영화 뭐 축구가 됐건 농구가 됐건 뭐가 됐건 자기가 잘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요구되는지, 자기가 뭘 분발시켜야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평가원 하는데 제가 평가원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평가원을 강조하는 건지 잘 몰랐고, 그리고 그 국어를 풀 때 항상 그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문을 읽으면 머리에 남는 건 별로 없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게 뭐였는데 나한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양어를 보완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깊게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겠구나 해서 평가원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평가원에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8개년치 평가원을 다 모아놓은 교재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건 다 표시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뭐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연결을 하든 어떤 정보가 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 게 뭐 어떻게 쓰였는지 뭐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인 건지 제가 보이는 대로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선지해야 되구나, 이렇게 암시를 한 거를 보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툭 던져놓은 거는 나중에 어디선가 나오겠구나, 그런 거를 계속 이런 걸 보면서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정보만 확인한 게 아니라 지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첫 문단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처음부터 다 읽어본 다음에 결국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얘네가 설명을 해줬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그 감을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좀 볼 때 좀 여유나 아니면 분석력을 갖추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위에 적어놓은 게 모든 정보는 어디선가는 사용된다라고 적어놨잖아요. 그게 평가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평가원은 오류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수능 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류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거를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완성도가 정말 높은 문제들을 많이 내요. 나온 문제들이 다 완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답은 무조건 깔끔하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이나 문제의 구조도 잘 생각한다면 정말 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파악해야 될 걸 파악하면,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 작업을 한 결과 전 저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원의 완성도가 되게 높은 시험이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처음으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그 전후에 여러분의 태도나 아니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전에도 모의고사를 치르셨겠지만 평가원 출제하는 첫 모의고사를 한번 치시는 거니까 좀 이거는 한번 내가 똑바로 보고 나서 오답도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사진에는 다 보기 좋게 맞는 것만 획했지만 사실 정말 많이 틀렸어요. 문제를 풀 때도 정말 많이 틀렸고, 그리고
저 혼자 다른 거 풀 때도 정말 많이 틀렸어요. 약간 감정적으로 말하면 화날 정도로 많이 틀렸어요. 제 자신한테 화날 정도로 많이 틀렸어요. 제가 그거를 제가 현역 때는 모의고사 수능에서 1등급을 2번 받았어요. 그게 3월하고 수능이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건 전부 다 1등급이었어요. 다른 모의고사가 됐건 6월, 9월 평가원이 됐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됐건 91점 받으면 오늘은 무슨 아닌가? 이러고 계속 안 나와줬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 했는데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자존심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거를 인정하기가 되게 싫었어요. 나는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나와주니까 이거를 이렇게 냅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 불만족? 그런 게 제가 이런 걸 하기까지 한 동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정녕 이거를 못 받는 거일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똑바로 보고 뭐가 뭔지 좀 이해를 해봐야겠다. 그러고 나서 모르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해야겠다 하고 한 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입시 생활을 다 치르고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제일 보관도 많이 하고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공부인데 사실 이거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아니면 선생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료만 주고 알아서 할 사람들은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언급하는 지문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좀 갖고 있어줘라 이런 식으로 준 거였는데 그래서 아무도 이런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저 혼자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지나고 나면 이런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이 됐건 다른 과목이 됐건 아마 다른 멘토 선생님들도 기출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는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게끔 유도하는지 그걸 계속 학습하시면서 그거를 자신한테 체화를 시키면 문제를 풀 때 되게 차분하게 풀게 됩니다. 되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차분함이 생기고 그 무덤덤함 그런 느낌을 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 전반적으로 점수가 제일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수능을 치렀을 때도 정말 생각보다 무덤덤했어요. 그냥 친구랑 국어 시험 치고 나서 산책하면서 막 귤 까먹으면서 야 방금 본 게 수능이었어 이럴 정도로 되게 무덤덤했어요. 되게 긴장할 줄 알았는데 되게 무덤덤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감정이 안 흔들린 상태에서 차분하게 보려면 일단 기본적인 이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있어야 그런 차분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이 똑똑한 놈이라고 해도 똑똑한데 떠는 놈이랑 똑똑한데 침착한 놈이랑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였고 네. 틀린 것도 왜 틀렸는지 고치기도 많이 했고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말로 나온 거다 아니면 이 정보가 이 선지에 나왔다 뭐 그런 거를 좀 표시할 수 있는 대로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방법론 같은 분석 방법론 같은 거는 조금만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그냥 자기가 틀린 거를 오답을 할 때 아 이래서 틀렸구나 아, 이거였네 하고 그냥 찍찍 긋고 동그라미 세모로 고치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좀 깊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깊게 분석해야 된다는 게 그 지문에 대한 깊은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사고에 대한 깊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멘토링 하면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국어는 한 문제를 틀리면 그건 한 번 틀린 게 아니라 2번 틀린 거예요. 왜냐면 정답 선지를 오답 선지로 골랐고 오답 선지를 정답 선지로 골랐기 때문에 그거는 2번의 오류를 본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아 그러네 하면서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문제를 틀리면 내가 생각보다 그 한 문제에서 잘못한 게 많구나 약간 그런 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틀리면 일단 그 2개 제외하고 천지가 나머지 3개가 더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똑바로 판단했는지. 왜냐면 안 골랐다 해도 사실 자기가 밋밋한 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보고 제가 잘못 골랐던 선지랑 원래 답인 선지도 다시 분석을 해보고 제가 왜 틀렸는지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급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지문에 그 키워드의 뜻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함. 약간 그런 식으로 틀린 이유, 내가 무슨 사고를 잘못했는지를 좀 그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딱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뭘 잘못했는지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제일 쉬운 답은 이건 잘못이라고 이거로 고르는 그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지만 좀 그거보다 깊게 들어가야 그걸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고 아 이거였네 하고 고치는 정도였으면 이런 상황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수능 가서도 틀리고 수능 끝나고 아 이거였네 하고 다운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양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다음에는 처음에 볼 때부터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깊게 분석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속 평가원 지문을 읽고 분석을 하다 보면 그 뉘앙스나 전개, 지문 전개의 흐름 같은 게 좀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때 뭐는 뭐이다 하고 갑자기 살짝 벗어난 느낌으로 TMI 느낌으로 뭔가를 주는 경우는 보통 그게 선지나 아니면 오답 선지로 나오거나 그게 어디선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그 감이 없을 때는 보다가 그게 나오면 이거 뭐지 하고 헤매는 게 있는데 그게 그 감이 있으면 지문을 읽을 때 약간 그게 살짝 눈에 들어와요. 약간 아 얘는 어디선가는 물어보겠네. 얘는 한 번은 좀 나올 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지문을 꾹꾹 눌러가면서 읽게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문을 눌러가면서 읽는 사람이랑 정말 수동적으로 그냥 눈만 움직이고 무슨 말이야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랑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똑같이 뭐 빙어나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췄다 해도 그 4문제를 맞춘 거에 자기가 문제풀이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꾹꾹 누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정보가 사용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보가 사용되는지를 찾으려고 이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네, 이거를 제가 제 눈에도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계속 이런 걸 학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